짝 파트는 우리가 스펙트로스코피, 분광학이라는 뜻인데, 분광학 되게 말이 어렵지? 그리고 막 유기화학에서 할 것 같고 그렇게 하는데, 여기서는 그냥 뭐야,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중딩 때 배우는 선 스펙트럼 있잖아, 스펙트럼. 그거를 좀 이야기를 하겠다. 보호 모델에서 굉장히 중요하지, 그치? 분광학이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나중에 배울 뭐 IR 스펙트럼이나 뭐 이런 것들, IR, 유기화학에서 막 이런 거 나온단 말이야. PES 뭐 이런 것도 나오고, 그런 것들은 이제 분자랑 빛이 상호작용을 하는 건데, 여기서는 뭐야, 우리가 원자에 집중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는 원자만 이야기를 할게. 아무튼 원자, 아톰, 그리고 라이트, 원자와 빛의 뭘 보는 거야? 상호 작용을 분석을 하는 게 바로 분광학이야. 왜 원자와 빛이 상호작용하는 걸 분석해야 돼? 위에서 말했잖아. 원자에 출입하는 에너지 형태가 뭐다? 빛 에너지다. 그렇기 때문에 분석을 하는 거겠지 라고 말을 해도 되고, 여기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게 아니라, 원자라고 하는 거는, 원자는 눈으로 볼 수가 없지. 볼 수 없음. 이 분광학, 요거는 원자가 됐든 분자가 됐든 다 해당이 되는 거야. 다 적용시켜봐도 돼, 이 설명은. 볼 수 없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물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과시광선밖에 없지만, 여기에서 보다라는 거는 관측이 가능하다, 이런 소리야. 분석이 가능한 얘들이 상호작용을 하는 거야. 한다고 했지, 위에서. 그치?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갖는 의의가 뭐야? 볼 수 있는 거를 통해서 볼 수 없는 것까지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다는 거지. 그게 뭐야? 분광학이라고. 얼마나 이 의미가 굉장히 이 가슴을 울리는 뜻깊은 의미가 있다니까. 단순히 띡 찍어가지고 이게 이렇게 선이 어떻게 나타나네, 이게 아니라, 우리가 볼 수 없는 게 볼 수 있는 거랑 상호작용을 해. 그럼 거꾸로 역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를 분석해서 볼 수 없는 거의 성질을 알아낼 수가 있다는 거야. 얼마나 굉장히 신기한데, 그치? 얼마나 이게 신기해. 별로 안 신기할 수는 있는데, 아무튼 간에 그렇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볼 거는 뭐 분광학 이런 거고, 첫 번째로 쓰자. 첫 번째는 그 여러 가지 분광학적인 기술 중에서 우리가 지금 볼 거는 아토믹 스펙트럼, 얘를 분석을 할 거야. 이것도 분광학의 한 종류야. 한글로는 뭐야? 원자 스펙트럼이야. 원자 스펙트럼. 오케이? 원자 스펙트럼이라는 거는 뭐냐면, 굉장히 다양한 빛이 쭉 파장대별로 펼쳐져 있는 걸 우리가 스펙트럼이라 해. 스펙트럼. 근데 빛이 펼쳐져 있는 걸 스펙트럼이라고 한다 했는데, 요게 여러 가지는 아니고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 하나는 연속 스펙트럼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불연속 스펙트럼이 있을 수 있어. 연속은 모든 빛을 다 품고 있는, 모든 파장대의 빛을 다 품고 있는 빛에서 여러 가지 파장과 진동수가 섞여 있는 빛 있잖아. 거기에서 나오는 게 이제 연속 스펙트럼이다. 모든 빛, 그러니까 여기서 연속이라는 거는 뭐가 연속이라는 거야? 뉴랑 람다가 연속적이라는 거야. 즉 이제 수많은 뉴, 람다로 구성된 빛에서 연속 스펙트럼이라는 게 발생해. 예를 들어 뭐가 있겠어? 태양광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빛들이 다 섞여 있다고. 그거를 우리가 빛을 분석해서 쭉 펼쳐보면 다양한 파장대가 쭉 나오게 돼 있어. 그거를 우리가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하고, 얘는 불연속 스펙트럼, 불연속적인 수많은이라는 게 연속적인이라는 말과 동치지. 그리고 불연속적인 람다 또는 진동수 구성된 빛, 예를 들어서 뭐가 있어? 우리가 지금 볼 아토믹 스펙트럼.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아토믹 스펙트럼에서는 왜 불연속적인 빛이 나올까? 에너지가 불연속적이니까. 에너지가 양자화돼 있다 했잖아. 궤도도 양자화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 사이에서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는 빛들도 다 결국에는 불연속적인 람다랑 뉴 값을 갖는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원자 스펙트럼은 뭐다? 결국 불연속 스펙트럼, 즉 그걸 뭐라 하냐면 라인 스펙트럼이라고 불러. 똑같은 말이야. 선 스펙트럼 또는 불연속 스펙트럼, 이런 성질들이 나오게 되더라. 오케이? 그래서 요거를 분석을 해봤을 때, 이 스펙트럼을 분석을 했어. 뉴랑 람다를 파악을 해. 그러면 요걸 거꾸로 이 라이트도 파악을 할 수가 있겠지. 이거에 해당되는, 우리가 지금 분광학적으로 뭘 알아내는 과정? 원자의 성질을 알아내는 과정을 설명해보는 거야. 얘를 알면 거꾸로 얘를 알 수 있다 했잖아. 그치? 선 스펙트럼을 얻었어. 그래서 그 해당되는 진동수와 파장을 파악하면 뭘 알 수 있고, 빛 에너지를 알 수 있고, 거꾸로 뭘 알 수 있다? 요 에너지 차이의 존재를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더라. 이 원자 안에서는 이만큼의 에너지 변화량이 존재할 수가 있겠구나를 뭘 통해서? 선 스펙트럼을 통해서 파악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치? 근데 나오지 않는, 뭐 또 파악할 수 있어? 나오지 않는 람다나 뉴 값이 있겠지? 얘도 역추적을 하면은 뭘 알아낼 수가 있어?
그거에 해당되는 에너지 차이는 존재할 수가 없겠구나, 이런 식으로 원자의 성질을 파악할 수가 있는 거라고. 그게 원자 스펙트럼이 가질 수 있는 그래서 여기서 스펙트럼이 불연속적으로 나오니까 우리가 초기에는 사실 이 스펙트럼에 대한 자료가 먼저 발견이 됐어. 그거를 통해서 사람들이 먼저 뭘 깨달은 거야? 결론은 이렇게 불연속적으로 나오니까 이 n이 불연속적이겠구나 라는 거를 파악할 수가 있었다고. 그리고 그거를 잘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딱딱 어떤 가정들을 들여맞춰서 만든 게, 보호라는 사람이 만든 게 보호 모형인 거고,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순서는 이게 그러니까 거꾸로 된 거야. 원래는 이 실험 결과가 먼저 나왔어. 선 스펙트럼이라는 게 먼저 나왔고, 그 실험 결과를 보호 모델로 아주 잘 설명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보호 모델에서 이 원자 스펙트럼을 공부를 하고 있는 거라고. 근데 처음에는 이런 관계로 이렇게 차근차근 파악을 했겠지. 그래서 결국 원자 내에 에너지 준위가 불연속적이다. 즉 뭐다? 어떤 말이야? 양자화돼 있다. 양자화된 quantized, 이건 양자화된 분사 형태지. quantization이 양자화라는 단어고, 아무튼 간에 이런 결론을 얻을 수가 있다. 이게 뭐다? 분광학의 의의다. 거꾸로 파악 라는 거. 그럼 여기서 원자 스펙트럼, 이게 뭐 어떻게 생겨나는 건지 좀 더 자세히 한번 알아봅시다. 일단 동그라미. 자, 광원, 라이트 소스, 빛을 통해서 분석을 하는 방법이니까 어떤 빛을 쬐어줄 광원이 필요하겠고, 그리고 어떤 그 원자,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원자가 담겨있는 어떤 상태? 기체 상태의 아톰들을 박스에다가 잔뜩 가둬놓는다. 그치? 여기에 이 빛을 쭉 쬐어주는 거야. 이렇게 갔어. 그러면 얘를 투과해 가겠지. 쭉 계속해서 투과해 가. 그리고 어떤 일이 생겨? 일단 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 여기서 빛이랑 가스랑 상호작용을 하고 투과돼서 빠져나온 빛이 있겠지. 투과된 빛. 그치? 이 빛을 우리가 어디서 분석을 해볼 수가 있다? 여기서 이제 분석이 가능하겠지. 여기에서. 자, 결론부터 말하면 여기서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스펙트럼을 absorption 스펙트럼 이라고 말해. 한글로는 흡수 스펙트럼이야. 자, 왜 흡수 스펙트럼일까? 어떻게? 빛을 쬐줬잖아. 빛을 쬐줬어. 얘가 쭉 직진을 해, 빛은. 그 과정에서 아톰을 만나. 근데 아톰이 본인이 흡수할 수 있는 에너지는 이 빛으로부터 싹 다 흡수를 해버린다고. 오케이? 가능한 에너지는 다 흡수하고, 이 투과된 빛은 흡수하고 남은 빛이라는 거야. 투과된 빛. 흡수 후 남은 빛들만 나와서 걔네가 스펙트럼을 형성을 한다고. 오케이? 그러면 일단 이 광원 같은 경우는, 광원은 얘는 뭐야? 다양한 람다 또는 뉴 값을 가지고 있는 빛을 쪼여준다는 거야. 우리가 태양광처럼 갖는 빛, 즉 태양광을 쪼여주는 거고, 얘는 연속 스펙트럼을 갖는 빛을 슉 쪼여줬어. 근데 얘는 특정 빛을 흡수를 하는 거야. 왜? 아톰이니까 얘는 특정 빛 흡수. 자, 아톰은 특정 람다나 뉴를 흡수를 한다. 그랬을 때 이 남는 빛만 흡수 스펙트럼에 뿅 생기게 되는데, 그러면 이 스펙트럼이 이렇게 네모나게 생겼고, 자, 스펙트럼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렇게 네모나게 있고 쭉 이제 있는 건데, 여기에 어떻게 나타나? 흡수한 빛은 이게 안 되네. 얘네로 해보자. 뭐 이게 색깔이 쭉 칠해져 있다고 생각을 해봐. 이 스펙트럼이 원래는 색깔이 다 다르겠지. 근데 연속 스펙트럼이니까 꽉 채워져 있다고 생각해보자. 여기에서 요렇게 흡수된 특정 빛만 지워진 상태로 여기에 나타나게 된다고. 뭐 이런 식으로. 오케이? 요 빵꾸 뚫린 곳이 얘가 이제 흡수된 파장대 또는 진동수 빛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야. 그래서 이 스펙트럼을 보면 어떤 파장대, 어떤 진동수의 빛이 기체에 의해서 흡수가 됐구나, 이거를 분석할 수가 있다고. 흡수 스펙트럼을 통해서. 오케이? 근데 여기서 우리가 흡수 스펙트럼만 존재를 하냐? 그게 아니라 이거지. 자, 원자가 에너지를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어떤 원자를 M이라고 해보자. 얘는 낮은 상태, 에너지가 낮은 상태에 있는 아이야. 그걸 뭐라 했지 우리가? 그라운드 스테이트, 즉 전자가 가장 낮은 에너지 준위에 앉혀 있는 거지. 그치? 원자 핵은 항상 고정이니까 우리가 전자의 에너지 준위 변화가 원자의 에너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라고. 오케이? 이때는 로우 에너지니까 그거를 이제 EL이라고 해보자. 로우를 써가지고. 근데 여기서 뭐가 되면은 이제 빛을 흡수를 해. 흡수. 그러면 여기서 어떤 일이 생겨? 델타 E가 양수일 것이고, 에너지 흡수가 됐으면, 그러면 얘는, 이 원자는 굉장히 높은 에너지, 하이 에너지로 가게 된다고. E라고 쓸 수가 있겠지. 그치? 요 차이가 일단 E일 거고, 요거를 우리가 뭐라 한다 했어? excited state라고 할 수 있다 했잖아. 그리고 이거를 기호로 뭐라 써줘? M하고 스타를 달아줘. 들떠있는 상태를 표현할 때 요런 식으로 표현을 해준다. 그러면 이게 항상, 얘는 지금 불안정한 상태잖아. 그라운드 스테이트, 얘는 굉장히 스테이블한 상태고, 얘는 언스테이블한 상태란 말이야. 그러면 이 언스테이블한 상태가 계속 이런 식으로 머물러 있겠냐고. 아니라니까.
얘는 잠깐 흡수를 했다가 계속 이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 에너지가 높기 때문에. 항상 모든 것들은 에너지가 낮아지려고 하는 거잖아. 안정해지려고. 그래서 이게 결국에 다시 처음 상태로 돌아가 버리게 된다. 가만히 있으면 다시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서는 에너지 방출이 역과정이 일어나면서 거기에 해당되는 에너지가 방출이 된다. 오케이? 델타 E는 다시 0보다 작은 음수값을 가지게 되겠지. 그래서 처음 상태로 돌아오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에너지 흡수한 게 요 과정이라고 했을 때 요 방출하는 과정도 어디선가 일어나겠지. 그치? 그걸 한번 표시를 해보자. 자, 이런 관계가 나타난다 했어. 방출하는 빛은 보라색으로 표현을 해보자. 여기서 얘가 흡수했다가 스타가 됐다가 다시 M 스타가 이 되는 과정. 이 원자는 굉장히 많은 원자들이 여기 갇혀 있을 거잖아. 어떤 원자는 흡수를 하고 거기에서 또 방출하는 빛도 섞여 있단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항상 여기서 방출광이 이렇게 뿜어져 나오게 된다. 위쪽으로도 나오겠지. 방출 아톰이 방출하는 빛. 그래서 이 방출하는 빛은 어디서 측정할 수가 있냐면 여기에서 이 방출하는 빛을 추출을 해낸 게 바로 어떤 스펙트럼이야? 얘가 방출 스펙트럼, 즉 에미션 스펙트럼이라고 불러주더라. 방출 스펙트럼. 오케이? 요 방출 스펙트럼이 뭐에 해당되는 거야? 요 방출 스펙트럼이 요거에 해당되는 거고, 요 흡수 스펙트럼이 요거에 해당되는 거라고. 알겠지? 방출 스펙트럼 어떤 모양을 가지게 될까? 그러면 똑같이 뭐 이런 스펙트럼이 있다고 했을 때 얘는 아예 다 비어있고 이 방출하는 빛들만 채워져 있어. 오케이? 얘도 이제 선 스펙트럼이 이렇게 불연속적으로 나타나는데, 이거는 반대로 이 자리에 뭐가 채워져 있는 거예요? 요 자리에 요렇게, 이거 너무 굵은데? 그치? 좀 더 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해보자. 요런 식으로 여기 위치가 대충 이렇게 되지. 여기 위에 흡수 스펙트럼과 정확히 반대된 요런 그림이 나타나게 된다고. 그러면 여기가 뭐라고 생각하면 되겠어? 요 놈들이 다 방출된 람다나 뉴 값에 해당하는 빛. 지금 내가 람다랑 뉴를 쓸 때 계속 거꾸로 말하고 있어서 얘가 람다고 얘가 뉴인가 할 수 있는데 아니야. 그냥 습관상 그렇게 말을 하는 거고. 아무튼 간에 요런 일이 발생하게 된다. 이게 바로 방출 스펙트럼. 근데 우리가 더 집중을 해서 바라볼 거는 바로 이 방출 스펙트럼에 대한 이야기를 더 할 거야. 아래에서는. 물론 흡수 스펙트럼도 얘도 해도 돼. 똑같아. 어차피 그림이 똑같다고. 흡수하는 빛이 방출하는 빛이랑 똑같을 거 아니야. 에너지 크기가. 얘랑 에너지 크기가 똑같다니까. 근데 여기서 딱 깔끔한 선으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방출 스펙트럼에 좀 더 익숙해지고 얘를 더 많이 분석을 하게 된다. 수능 문제를 봐도 얘만 나오고 뭐 어떤 일반화한 문제들 풀어도 다 얘만 나올 거야. 방출 스펙트럼. 오케이? 그래서 요거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이야기하기 전에 또 에너지 관계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자면, 앞에서 했지. 델타 EN 흡수 방출하는 에너지 크기 어떻게 구한다? 아까 어떻게 됐어? 식이 정리를 했을 때 RHZ 제곱 나오고 처음 빼기 나중이었어. 요거는 부호가 바뀌기 때문에 처음 빼기 NF 나중. 요렇게 됐을 때 얘가 뭐가 된다? 항상 처음 빼기 나중은 아니지. 왜냐면 처음 빼기 나중이 아니라 부호가 항상 양수가 나오게끔 만들어줘야지. 오케이? 아까 이걸 살짝 잘못한 것 같은데? 잘못하진 않았지. 여기 위에서는 절대값을 안 씌웠잖아. 그치? 그래서 나중 빼기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요거는 항상 우리가 절대값 크기를 볼 때는 항상 양수가 나와야 돼. 그래서 처음 나중 쓰지 말고 그냥 낮은 거에서 높은 거, 둘 중에 낮은 거 높은 거 있을 거 아니야. 오케이? 낮은 거에서 높은 거를 뺀다는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될 거야. 이렇게. 그래서 무조건 얘가 양수가 나오도록 그냥 계산을 해주면 되더라. 근데 얘랑 뭐가 같다? 이 라이트, 이 뉴는 A 람다. 얘가 같아서 어떤 일이 벌어져? 델타 EN은 이 라이트. 이렇게 되게 되고, 결국에 이 식을 좀 더 써보면 람다는 좌변이 1 라이트고, 요거를 이렇게 쓰자. 이 라이트는 이렇게 썼을 때 좌변 1 라이트 이렇게 쓸 수 있지. 그리고 우변은 어떻게 쓸 수 있다? RH 그리고 Z제곱 L제곱분의 1 빼기 NH 제곱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지. 항상 양수를 맞춰준 거야. 근데 여기서 Z를 1이라고 가정을 하죠. Z는 즉 수소 원자 H 아톰일 때 람다분의 HC는 RHZ에 1 들어가고 NL 제곱 1 빼기 A 제곱분의 1 이렇게 들어가고, HC를 우변으로 날려주면 람다분의 1식을 우리가 구해보면 HC분의 RH 이렇게 이제 붙게 된다. NL 제곱분의 1 NH 제곱분의 1 이렇게 됐을 때 요 식을 우리가 자주 사용을 해줄 건데, 자주까지는 사실 모르겠어.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요 상수를 우리가 앞에서 언급을 했지만 얘를 바로 R이라는 새로운 상수, 기체 상수 아니야. 8.314 아니야. 요거는 우리가
리드베리 콘스턴트. 요 리드버그 상수였지. 똑같은 이름이라고 했어. 그렇지? 똑같은 이름인데 여기서는 요 람다분의 1 분광학에서 요 관계를 이용했을 때 람다분의 1에 해당되는 식을 구했을 때 앞에 붙는 상수들을 통째로 리드베리 컨스턴트라고 해주게 된다고. 그래서 요 값은 이거 외울 필요 없어요. 097 곱하기 많이 나오다 보면 하다 보면 이제 외워지는 건데 얘는 7승 미터 요렇게. 그러니까 애초에 단위 자체가 다른 거야. 이거랑 이거는. 오케이? RH는 얘는 에너지 단위잖아. 근데 얘는 거의 진동수 단위. 아니, 진동수가 아니라 파장의 역수 단위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아예 상수 자체가 다른데 이름만 똑같이 우리가 쓰는 거라고. 근데 얘가 좀 더 정식적인 리드베리 상수의 어떤 그런 쪽으로 많이 써. 그래서 우리가 HC분의 RH 또는 RH는 뭐 HCR 뭐 이런 식으로 자유자재로 쓸 수 있다는 거. 같은 리드베리 상수지만 두 개의 의미는 다르다. 쓰임새도 다르고 나오는 곳도 다르고. 그치? 이건 그냥 에너지식에서 앞에 비례 상수를 통째로 묶어서 RH로 표현을 해준 거고. 또 RY 요 리드베리 단위는 또 다른 거라 했어. 얘는 단위야 단위. 그거 세 개를 정확히 구분해야 돼. 얘랑 얘까지. 오케이? 요런 식도 우리가 얻어낼 수 있다는 거. 그거를 좀 정리를 해놓으면 되겠지요. 여기 아래다가 이렇게 쓸까? 여기다가 하자. 그치? Z는 이를 때 이렇게 하면 깔끔하게 정리가 되지. 그래서 요 식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식이다. 그래서 요게 이제 원자 스펙트럼에서 발생하는 식. 그래서 람다 값을 특정 람다 값을 이런 식으로 몇에서 몇으로 전이가 일어날 때 람다 값이 이렇게 된다 구할 수가 있는 거라고. 리드베리 상수만 주어진다면. 또는 우리가 얘를 아니까 반대로 이걸 구해볼 수도 있는 거고. 됐죠? 됐고 이제 아래서 그 선 스펙트럼 방출 스펙트럼을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두 번째. 그럼 그 중에서 에미션 스펙트럼 얘를 좀 더 자세히 분석을 해보자고. 자, 방출 스펙트럼이면 항상 어떤 일이 발생을 해?